아이테신과 안테나. 네, 안석현의 테크나들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이제 폴더블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사실 요즘에 상대적으로 관심이 조금 덜한 것 같아요, 그죠? 덜 했다가 네, 최근에 여기저기 기사가 좀 나오면서 또 살짝 또 좀 보려고 하는 것 같고 그렇죠. 전반적으로 기대 수준은 낮지만 어쨌든 그렇죠. 간에 뭔가 이슈는 있다 이 정도. 만약에 이 애플향 폴더블 디스플레이가 한 2년 전에 나왔으면 정말 떡상했을 거예요. 그렇죠. 요즘에 뭐 유리기판 정말 못지않을 것 같은데, 사실 이게 너무 김이 새버리는 측면도 있고, 그리고 요즘에 애플이나 이제 핸드셋 자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떨어지다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은데, 폴더블 스마트폰 백플레이트 쪽에 특히 이제 기술 트렌드가 이제 변화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또 우리 안 기자가 좀 투자 아이디어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기술 트렌드 변화인가요? 네, 우리가 폴더블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갤럭시 G 폴드나 G 플립을 딱 보면 이게 접히는 OLED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거를 이제 뜯어서 보면 그 안쪽에는 OLED 제일 뒷면에 백플레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보통 우리 업계에 계시는 분들은 다 백플레이트라는 용어를 쓰지만 뭐 증권사들이나 아니면 일반인들은 이걸 내장 힌지라는 말을 더 많이 쓰시더라고요. 왜냐하면 힌지라는 말이 좀 더 친숙해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경첩이니까. 그래서 내장 힌지 아니면 미드 프레임 이런 말을 쓰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이거의 역할은 이 폴더블 OLED가 접혔다가 이게 펴질 때 만약에 백플레이트가 없으면 빤빤하게 안 펴지고 그냥 이게 약간 되게 물렁물렁한 고무 같은 거라서 중간에 주름이 많이 져요. 근데 이거 백플레이트를 붙여서 복원력을 보강해주면 빤빤하게 펴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삼성전자가 이제 2019년이죠. 제일 처음에 이제 폴드 시리즈 나왔던 게, 그때부터 폴더블 OLED 뒷면에는 다 백플레이트 소재를 갖다가 쓰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TFT, 그 방막 트랜지스터가 PI 소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게 필름이기 때문에. 그쵸. PI 소재 위에 이제 TFT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PI라고 하는 놈은 아시겠지만 그냥 막 필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놔두면 그냥 축축 처지고 이렇게 힘이 없는, 휘발이가 없는 애라서 딱 잡아주는 거죠. 예, 딱 지지해주는. 잡아주는 놈을 뒤에다가 받쳐줘야 펴질 때 확실하게 펴진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갤럭시 폴드 써보신 분 아시죠? 중간에 주름이 꽤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백플레이트 없으면 그거보다 훨씬 심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쪽의 기술 트렌드가 점점 더 이제 보강 소재가 이제 계속해서 바뀐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1세대 때는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가 처음에 이제 1세대 제품 만들 때는 거기에 그 스테인리스 스틸을 썼었어요. 예, 스틸을 2장을 썼었는데 딱 받쳐놓고 중간에 이제 접히는 부분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좀 잘 접힐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2장을 썼다가 한 2, 3년 후에는 그거를 CFRP라는 걸로 바꿨습니다. CFRP가 탄소 강화 섬유 플라스틱입니다. 그러니까 탄소 섬유죠. 탄소 섬유를 거기에 이제 좀 여러 가지 좀 보강제를 써가지고 좀 잘 접히게 또 이렇게 만들어서 썼었습니다. 그 이유는 S펜을 써야 되기 때문에. 아까 이 앞에 설명드린 그 스테인리스 스틸 같은 경우에는 이 S펜하고 이 신호 간섭을 일으킨다고 해요. 그래서 야, 이건 더 이상 안 되겠고 플라스틱 중에 좀 센 놈 가져와봐 했는데 CFRP가 이제 뽑혔던 거고 당시에. 그래서 그걸로 지금까지 잘 써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한 번 더 바뀔 타이밍이 왔다는 거죠. 왜 바뀌는 거예요? 그전에는 펜 때문에 바뀌었다고 펜 하면? 때문에 바뀌었다면 이제는 가격하고 두께 때문에 바뀌는 것 같습니다. 가격은 확실하고 두께는 나와봐야 알 것 같지만 일단 좀 비싸요. 예, 이게 CFRP가 파이넴텍이라는 회사가 삼성 디스플레이에 공급을 하고 있는데 가공까지 다 해가지고 삼성 디스플레이에 갖다 주는 게 한 22달러? 뭐 이 정도 된다고 해요.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3만 원 하는 거잖아요. 근데 3만 원이면 사실 중국에서 나오는 스마트폰 OLED 하나를 그냥 통째로 살 수 있는 가격입니다. 근데 그거를 보강제 하나에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봄 코스트 측면에서 굉장히 불리한 거죠, CFRP가. 그래서 원단 자체부터 비싸기 때문에 얘는 안 되겠다. 그러면 좀 더 싼 소재로 비슷한 성능을 내면서 요즘에 폴더블 쪽에서 가장 이슈가 된 게 또 두께니까 좀 두께까지 줄일 수 있는 소재를 한번 찾아보자 라고 했을 때, 그래? 그러면은 지금 UTG로 사용하는 글래스를 한번 뒤에 보강제로 한번 백플레이트로 만들어 보자. 이런 트렌드가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정확하게 용어를 뭐라 그러나요? 글래스 미드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GMF라고 하는데 GMF라고 치시면 이제 좀 여러 군데 찾아보기는 어렵고 글래스 내장 힌지 뭐 이렇게 쳐보시면 관련 자료가 좀 있을까 말까 한데, 하여튼 이 트렌드 자체는 굉장히 새로 나온 트렌드이기 때문에 관련 자료가 많지는 않을 거예요. 네.
기존에 그럼 탄소 섬유 대비해서 가격이 얼마나 싸지는 거예요? 일단 타깃으로 하는. 그걸 관련해가지고 업체들이 많이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 일단 30% 정도는 싸질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한국 돈으로 3만 원 정도였다고 그랬잖아요. 30% 빠지면 한 2만 원 정도에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정도만 돼도 전체 봄 코스트에 미치는 영향 상당하다고 할 수 있죠. 그러면 그것도 기존의 그 파인랩텍 같은 내장 힌지 업체가 담당을 하는 건가요?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힌지를 만들 때 중간에다가 뭐 레이저나 아니면 그 습식각으로 구멍을 뚫어야 되거든요. 왜냐면 그냥 집어넣으면 이 보강력은 좋겠지만 잘 안 굽혀질 거잖아요. 그래서 구멍을 좀 뚫고 그루브를 만들어서 잘 굽혀지게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노하우가 파인엠텍이 국내에서는 상당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뭐 일진 디스플레이라는 회사도 하고 있다고는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전반적으로 좀 ASP가 깎이는 건가요? 마진율도 낮아질 수 있는 건가요? ASP가 낮아지겠죠. 30%. 그러니까 파인엠텍 관점에서 보면 한 20-30% 빠지겠지만 기본적으로 원단 자체의 가격은 CFRP보다는 이게 더 낮다고 해요. 그래서 마진은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거나 유지되거나 뭐 이거는 뭐 물론 나와봐야 알겠지만 마진에 있어서는 크게 뭐 저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파인엠텍한테 그럼 나쁜 이슈는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나쁜 이슈는 아니겠죠. 일단 지금 파인엠텍이 삼성 디스플레이의 어떤 백플레이트 물량을 거의 독점을 하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기술 트렌드가 변화할 때 캐치업 할 수 있다는 거는 결국 경쟁사들의 진입하는 걸 다 막아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나쁜 이슈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그럼 트렌드가 그 애플향에도 그대로 좀 적용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뭐 기사에서 나온 걸 보셔서 알겠지만 애플이 내년에 이제 한 1,500만 대 정도 애플 폴더블을 내놓을 텐데 일단 1세대 모델은 백플레이트가 티타늄이라고 해요. 티타늄으로 들어가서 생산을 하게 될 텐데 애플도 생각하고 있는 어떤 최종적인 목표는 글래스라고 하더라고요. 글래스 미드프레임으로 우리도 백플레이트를 만들겠다. 왜냐면 애플도 단가에 굉장히 민감한 회사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성능이 비슷하고 가볍고 얇고 하다면 자기네들도 글래스 미드프레임 하겠다 이렇게 방침을 세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파인엠텍이 계속 쫓아가주는 건 전 좋은 이슈라고 봅니다. 만약에 애플도 GMF를 채택할 경우에는 파인엠텍이 좀 그래도 유리한 고지에 있을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지난달인가요? 한번 그 공시를 CV 발행하겠다고 공시를 낸 적이 있는데 거기에도 보면 그 항목이 나와 있어요. 글래스 가공하는 설비를 투자를 하겠다. 한 300억 정도 CV 발행하는 걸로 제가 봤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거기에도 투자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참고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파인엠텍은 원래부터 내장 힌지를 했던 회사고 일진 디스플레이는 뭐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이걸 진행하는 건가요? 네, 신규 사업입니다. 그 일진이 원래 터치를 했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사파이어 글래스라고 LED에 쓰는 웨이퍼죠. 그 이 두 가지 사업을 했었는데 정말 공교롭게도 이 두 가지 다 좋지 않습니다. 그렇죠. 터치는 너무 잘 아시겠지만 디스플레이에 다 인베디드 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다 가져와 버렸고. 사파이어 글래스도 국내에서 뭐 삼성이든 LG든 다 사업을 철수했기 때문에 사파이어 글래스 수요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둘 사업이 다 좋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라고 봤을 때 기존의 어떤 터치 스크린의 경쟁력을 기반으로 GMF는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2023년에 삼성 디스플레이 부사장 하시던 분을 또 뽑아오기도 했고, 네. 그래서 여기도 뭐 제가 직접 확인한 건 아니지만 삼성 디스플레이하고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뭐 수요 업체 입장에서는 좀 그래도 네. 벤더가 다변화돼 있으면 단가 깎기도 좋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파인엠텍 입장에서는 사실 그걸 별로 달갑지 않은. 네. 일진이 들어온다는 게 그 이슈는 좋은 게 아니겠죠. 그렇죠. 그래도 뭐 이쪽 기술 자체가 워낙 또 나름의 또 해자가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성공 여부는 여러분들이 잘 한번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 뭐 이쪽 관련해서 좀 주목할 만한 기업이나 기술 트렌드들은 혹시 뭐 더 추가하실 내용이 있을까요? 혹시 그 지난주에 중국 쪽에서 한번 찌라시 비슷한 게 한번 돌았었는데 애플 폴더블 관련해서 어떤 회사가 들어간다더라 빠진다더라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쭉 정리해 놓은 메모 같은 게 돌았었어요. 그래서 꽤 그럴듯한 꽤 그럴듯한 메모가 돌았는데 그거를 좀 보면서 아 요거는 좀 오해의 소지가 있겠다 싶은 것들이 좀 있었어요. 거기 보면 표현 중에 렌즈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UTG를 공급하는 회사가 렌즈 테크놀로지가 독점으로 붙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독점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애플이 수급하려고 하는 UTG가 시나리오가 한 4가지가 됩니다. 여러 회사들의 조합을 따지고 보면 4가지가 그렇죠. 되는데 굉장히 논란이 많은. 굉장히 논란이 많죠. 근데 어느 시나리오를 따라가도 렌즈 테크놀로지가 포함되는 거는 팩트인 건 맞아요. 하지만 독점은 아닐 거다. 여기에 분명히 한두 개 정도는 그렇죠. 좀 당연하겠죠. 안정적으로 물량을 넣을 수 있는 회사가 한두 개 붙을 거다 해서 우리나라의 UTI나 도운시스 이렇게 거론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알기로도 하나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오해가 소지가 있어서 네. 그리고 메모에 보면 또 색경 하이테크는 또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호 필름은 또 그럼 안 들어가는 거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보호 필름이 빠져서 갈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100% 들어가야 되는 거고 애플에서도 색경 말고 다른 대안은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서 이번에 1세대 때 색경이 들어가는 건 확실하고 삼성 디스플레이 들어가는 건 확실하고 UTI나 도우 들어가는 거는 아직은 살짝 미지수 이렇게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세경 하이테크가 생각보다 기술적인 어떤 진입 장벽이 있나 봐요. 그 있더라고요. 하는 아이템이. 보니까 네. 이 보호 필름이라는 게 결국에는 갤럭시 폴드의 제일 위에 오는 필름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보면 이 필름 자체는 별게 아닌데 그 필름 바깥쪽에 검은색 테두리 부분을 코팅을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 그쪽 엣지라고 그러나요? 그 바깥쪽에 뭐라 그러지? 테두리를? 베젤? 베젤. 예. 그 베젤 부분이 디스플레이가 하도 관심이 없다 보니까 우리 정말 한때 그 네로 베젤에 정말 그죠, 목숨 그죠. 걸었었는데 그죠. 네, 이제 베젤이 그 네로우 베젤이다 보니까 그쪽 끝까지 이제 화면 영역이 있어서 그쪽으로 좀 더 가면 이제 반도체나 부품이나 PCB가 보이거든요. 요거를 이제 블랙 매트릭스라고 하는 잉크로 가려줘야 되는데 그 인쇄를 기가 막히게 잘한대요, 색경이. 왜냐하면 색경이 잘하는 것도 있지만 그 블랙 매트릭스 인쇄를 하는 장비가 있거든요. 그거 글로벌 독점인데 그 독점 기업하고 색경하고 이게 얼라이언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뭐 중국이나 뭐 다른 나라에서 그 장비를 사서 우리도 BM 인쇄를 하겠어라고 해도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이라 그 계약이 유효한 한에서는 색경은 일단은 좀 안전하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 계약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되게 궁금하긴 하네요. 네. 그건 전 잘 알기 모르겠습니다. 힘들죠. 네네네. 오늘도 이제 굉장히 안테나, 안석현의 테크나들이 시간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저희는 또 다음 달에 더 좋은 내용으로 좀 신박한 내용으로 또 함께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만약에 중간에 또 이렇게 우리 안석현 기자가 굉장히 갑자기 필요한 일이 있으면 중요한 이슈가 있으면 또 급하게 만날 수도 있습니다. 네, 저희는 또 다음 달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